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직역 먼저 할게요. 자, glance at the map. 그래서 지도를 glance at이 힐끗보다에 원래 동사형으로 쓰면 또 글씨가 또 거지같이 나오네. 자, glance at이 원래 동사로 쓰이면 힐끗보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명사 주어로 쓰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한번 힐끗 보는 건 is sufficient, 충분한데 to explain, 그래서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 부사정용법이 앞에 나오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해석이 단순 수식이 뭐뭐 하기에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지도를 한번 보면 그 지도가 잘 설명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explain 뒤에 이제 뭘 설명해 주는지 목적어 와야죠. 그래서 how it was that Greece became civilized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s. 자, 그래서 요건 전치사 명사 형태 이렇게 묶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how it was that Greece became civilized, 그래서 여기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의문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얘를 빼면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강조구문 알죠? 이때 강조구문.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it was 하고 that 사이에다가 how를 넣어서 강조를 해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는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의문사가 맨 앞에 나오는 거랑 의문사 뒤에 it was 대신 나오거나 it is 대신 나오면 없는 셈 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의문사를 강조하기, how를 강조하기 위해서 없었던 it be 대신 생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의문사 뒤에 it be 대신 나오면 그냥 없는 셈 쳐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로 보고 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가 became civilized, 그래서 문명화가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그리스가 문명화되었었던 방식을 설명해 주기에 충분하다. 자, before the other European lands, 그래서 다른 유럽의 국가들보다, 이렇게 되겠죠. 이 land라고 하는 걸 의외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그리스가 이제 문명화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그 방식을 설명해 주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를 한번 힐끗 보면, 자, it is nearest. 자, 이시 가리키는 건 그리스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가 가장 가까운데 to those countries, 그래서 나라들에, 자, 어떤 나라들이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인위치 이하의 나라들. 이에요. civilization, 그래서 어떤 문명이 최초로 arise에서 발생했던, arise가 이제 발발하다죠. 그래서 이제 문명이 최초로 생겨났었던, 그러니까 뭐 무슨 메소포타미움 무슨 문명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에 가까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지도 놓고 그리스 위치 딱 찍고 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쭉 보면 여기 문명이 제일 먼저 생겼었던 데네 라고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t is the borderline of the east and west. 그래서 동양이랑 서양의 그리스가 동양이랑 서양의 borderline, 그래서 이제 경계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동양이랑 서양 쪽에 왜 그리스 그러면 무슨 신화도 그렇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책도 있고, 그죠? 그래서 보면 그 그리스가 동양적인 그 문명과 서양이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을 교묘하게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교류가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직역은 이렇게 해서 됐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좀 전에 했었지만 이제 의문사 뒤에 it be then 나오면 없는 셈 쳐라 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수능에 근래에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 맞추는 거죠. 단락 순서하고 문장 삽입하는 건데, 그럴 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랜드가 의외로 이제 국가라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때나 랜드가 국가라고 쓰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국가라고 쓰이는 건 countries라고 하는 걸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랜드하고 여기서 countries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명사 확장이에요. 명사 의미가 확장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잘 봐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ge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그죠? age를 설명하는 글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엔 age라고 쓰겠죠. 근데 age가 뭐예요? age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죠. 이 s가 신드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문장에 가면 is로 받는 건 대명사로 받는 거고, 명사 확장이라고 하는 건 대명사 활용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드롬, 그래서 그 증후군은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결국은 질병이죠. 그래서 얘 결국은 질병이니까 the disease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전염병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피데믹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명사 확장성, 요런 걸 이제 잘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단락 순서 배열하는 거라든가 문장 순서 같은 문장 순서랜다. 그 내신 때 하도 그걸 하다 보니까 문장 순서가 아니고 문장 삽입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거의 압도적으로 대명사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단락 순서 A, B, C 맞추는 것 같은 경우는 대명사 활용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어 있죠. For example이나 however나 이런 경우 이제 확인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일단 A로 시작을 안 하잖아요. 그죠? A, B, C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하나 있긴 한데, B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C로 시작하는 선택지가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점만 잘 잡으면 거의 50대 52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결어 같은 걸로 이제 보통은 시작점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B로 시작을 해서, 만약에 B로 시작을 한다. 100%. 그 다음에 이제 BAC로 갈지, BCA로 갈지, 이걸 볼 때는 거의 10개 중에 60-70% 이상이 대부분 다 이런 명사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같은 단어로 묶어주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앞에 이제 뭐 좀 쉽게 나온다라고 하면, 옛날에 굉장히 쉽게 나올 때는 앞에 사과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뒤에서 DF를 이렇게 받았다고요. 실제로 이런 걸 수능에 냈어요. 96년, 97년 이때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걸 수능에 냈다고요. 근데 요새는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좀 쉽게 내면 앞에서 unApple이라고 하고 뒤에서 이제 DApple이라고 하죠. 더 프롯이라고 하죠. 미쳤다. 앞에서는 unApple이라고 하고 뒤에서는 더 프롯이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시켜주거나 또는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쉬운 쪽이고, 요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조금 좀 난해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잡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서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또 하나가, 자, 에이씨, 모르겠다. 자, 여기서 해둬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해석을 하다 보면, 앞으로 이제 계속 긴 문장들 위주로 독해 해석 연습하는 걸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할 건데, 지금 일단 먼저 직역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역을 하면 해석이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리고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석이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 내년 가면 어찌됐든 뭐 이제 EBS 교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EBS 교재에 나오는 그 지문들 자체가 뒤에 해석지 나와 있는 것도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설지를 봐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 위주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쓰여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자연스럽게 하는 기술 자체도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사람이 주어면 한국말 해석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사물이 주어로 나오게 되면 동사 기반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glance가 어찌됐든 얘가 보다거든요. 에이씨, 계속 여기다 glance가 어찌됐든 보다거든요. 그래서 glance at, 그 다음에 뭐 이제 stare at, 그 다음에 look at, 그 다음에 뭐 peep,
스캔 이런 거 다 보다예요. 다 보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다 때 약간씩 좀 달라요. 글란스 같은 경우는 힐끗 보는 거고 스테어렛 같은 경우는 빤히 바라본다 뭐 이 정도 의미예요. 그 다음에 룩엣 같은 경우가 보다고. 근데 이런 것들 전부 다 어찌됐든 그냥 다 보다예요. 자, 그래서 주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그게 사물이면 근데 그 안에 파생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동사 기반 파생어가 나오면 동사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말로 해석하는 건 어찌됐든 사람이 주어로 나오는 게 어울려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안 나오는 거니까. 지금 이 경우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부분 사람들 다 어찌됐든 지도를 보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가 이프절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부사구나 부사절처럼 바꿔서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느낌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 참. 부사구 부사절이라고 하는 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 그럼 뭐 when이나 while 같은 거, 이유 그러면 뭐 이제 because, 그 다음에 조건 if, unless 만약 뭐 아니라면 do나 although 이런 게 양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느낌을 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주어가 the year 2005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2005년이 so 봤어. the publication. 자, of the book. 그 책의 출판을. 자, 이 얘기는 뭐예요? 2005년에 그 책이 출판이 됐다는 얘기죠. 퍼블리케이션 자체가 퍼블리사이즈에서 출판하다 왜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명사 파생어잖아요. 그죠? 동사의 명사 파생어. 그 다음에 주어로 나오는 게 시간이니까, 이건 시간처럼 해석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2005년에 출판이 됐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게 모의고사 풀고 EBS 교재 보다 보면 해서 어색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주어로 나오질 않아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 또 기억을 해두고 반복적으로 몇 번씩 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자, 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죠. 그 다음에 arise가 자동사예요. 발생하다 해서 자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보통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어찌됐든 선행사는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을 문제 풀 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전치사가 있다 보니까 선행사의 존재를 잊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면 기본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WH로 시작을 하는 단어를 볼 때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what 하나 빼고 what은 명사절로만 쓰이니까 그거 하나 빼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예요. 선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의문사로 쓰이는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주격이나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엔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요거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체 가능어구를 이제 몇 개 좀 볼게요. 자, 지금 하는 건 동의어가 아니고 대체 가능어구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sufficient가 아까 충분한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adequate가 적정한, 적당한 이란 뜻이 있죠. 그럼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enough 그래서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 satisfactory 만족스럽다 이런 젠장. 이해되죠? 자, 요런 단어들. 그 다음에 civilized 그러면 이제 문명화된 교양 있는 뭐 이런 얘기가. 그 다음 borderline 그러면 경계죠. 그죠? 그래서 borderline 그러면 경계고 이게 이제 뭐 boundary라고 하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boundary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rim 이 EBS 교재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 내년에 한없이 외워야 될 단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renzy 타블릿을 쓰니까 확실히 잘 안 써져요.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기억을 하나 더 할까요? periphery라고 해서 모의고사
그 나온 적 있었을 건데 그 올해인가 그 어찌됐든 여러분 그 올해인가 작년 그 모의고사 시험 범위 들어갔었던 부분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는 단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1번 지문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